뒤에 있는 건 날짜를 더하거나 뺄 수 있다는 이야기 기억나세요? 네? 그다음 시간도 더하거나 뺄 수가 있습니다. 시간.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출자 시간 마이너스 그럼 요거 빼면 요것도 결과가 어찌됐든 물론 이면에 숫자 값으로 관리하긴 한데 우리 머릿속에 직관적으로 시간 빼기 시간을 했으니까 시간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시간이잖아요 지금. 시간 중에 뭐가 필요하죠? 분이 필요한 거죠. 아 죄송합니다. 시가 필요한 거죠. 아워. 이 뺀 값 결과도 시간이니까 시간에서 그럼 이게 이제 요 15분 곱하기 얼마? 60을 내야 주차 분이 나오겠죠. 에? 이게 시간이니까 더하기 그다음 다시 출차 시간 마이너스 그럼 어쨌든 시간 빼기 시간을 했으니까 이 결과도 시간이겠죠. 개념적으로.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죠? 이제 이 시간에서는 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전체의 분 표시 형식 없애버릴게요. 60분 이렇게. 똑같죠? 그리고 요 전체 60분에 대한 계산식에 대한 가로 열고 닫고 그리고 나누기 10 곱하기 200 이렇게 해서 분 계산, 요금 계산하는 겁니다. 요 뒷부분 잘 모르겠다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야기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밑에 건 엑셀이라는 녀석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원리를 모르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저렇게 이제 제가 원리 없이 설명을 드린 거고 위에 건 엑셀이 시간 데이터도 더하기 빼기가 가능하다는 개념을 아셔야만 저 문제가 풀이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풀이 방법이 조금 어려운 겁니다. 밑에 걸 하면 이제 식이 좀 복잡해지긴 하지만 생각의 흐름은 조금 수월하고 한 거고. 자, 여기까지. 이게 언제 나온 문제냐고요? 이 교재가 작년 하반기에 나왔으니까 작년 상반기에 나온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작년 상반기에. 되게 따끈따끈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함수명도 어렵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이제 난이도가 있다. 금방 풀어질 것 같은데 딱 덤비더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 좀 조심하시고. 자, 날짜 1시트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 하셨고요. 날짜 1시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표 4, 시트명 날짜 1, 그리고 표 4, 교재 106페이지. 거기 아마 표 4 나셨죠? 여러분들이 하세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고민 한번 해보시면서 하세요. 이런 게 이제 미천이 좀 잘 되어져 있어야 쉽게 접근할 수, 풀이가 조금 수월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한 3분 정도 드릴게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했을 겁니다. 엑셀에서 직접적으로 요일을 가르쳐주는 함수는 없습니다라는 이야기. 그러나 그 대신에 뭐가 있다고요? 그 요일이 몇 번째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함수는 있다. 그게 위크데이라고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은 태어난 원본의 태어난 요일을 이렇게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요일은 여기 있죠. 그럼 이 요일을 가져가려면 뭘 알아야 돼? 구분을 알아야 돼. 구분에 대응되는 요일 값을 그런 거 가지고 와야 돼. 근데 구분이 1, 2, 3, 4, 5, 6, 7인데 원본에 구분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이러면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눈치 코치건 이제 다 여러분들이 다 동원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기본 함수가 이제 공부가 되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1, 2, 3, 4, 5, 6, 7, 1부, 저런 값은 뭘 통해서 나올 수 있죠? 위크데이라는 함수가 1, 2, 3, 4, 5, 6, 7을 통해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이제 감각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년월일의 요일 값, 요일의 위치 값을 알면 되겠구나. 가지고 넘어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판단하죠. 뭐? 함수 때문에. 그러면 그런 상황이 많아서 브이로그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자, 이꼴 제일 먼저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구분의 의미를 가지는 게 생년월일의 요일의 위치값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함수명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 저라고 뭐 뾰족한 방법이 있나고요? 없습니다.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겠죠, 저도. 이런 힌트가 없으면. 상대 참조, 달력의 유형은 몇 번을 써야 되죠? 1번을 써야 됩니까? 2번을 써야 됩니까? 그것도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워진 자료를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몇 번이죠? 2번인 거 이해되세요? 왜? 기준표에 가면 1이 월요일, 2가 화요일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월요일이 첫 번째, 화요일이 두 번째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일요일. 이게 달력 유형이 몇 번이라고요? 2번 달력이라고 이게. 이런 문제가 까다로운 거죠. 이제 어떤 뭐 직접적인 내용이 없으면. 그래서 달력의 유형이 2번. 그러면 이제 이 의미에 맞게끔 1, 2, 3, 4, 5, 6, 7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요일의 위치값 들고 여기 수직으로 비교해서 대응되는 값을 가져오겠다. 무슨 함수? 보이르고. 끝난 거잖아요. 찾는 값, 요일의 위치값, 콤마, 테이블 레이. 자,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를 선택했는데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네요. 그러면 밑에서부터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밑에서부터 항상 맨 앞에 있어야 되며 돌려받아야 될 값이 연속해서 선택되어져 있어야 된다. 태어난 요일을 표시하려고 하는 모든 셀에서 똑같은 기준표를 요일 구분표를 참조한다. 이 범위는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변화가 없다. 절대 참조. 콤마 비교 시 일치 유무 1, 2, 3, 4, 5, 6, 7 다 찾을 수 있죠? 어? 원본에 있는 이 자료를 여기서 다 지금 현재 이 자료를 여기서 다 찾을 수 있죠? 그러면 폴스 툴을 쓰면 안 되냐고요? 사용해도 됩니다. 왜? 이거 어차피 정수값이잖아요. 이게 범위로 바뀐다고 해서 큰 차이는 없거든요. 다만 오른차순으로 또 적혀져 있기 때문에 에? 에? 다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시험은 그냥 다 원본에 있는 내용을 다 여기서 찾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냥 폴스라고 적으세요. 근데 한 개라도 찾는 게 찾지 못하는 내용이 생겨난다. 그러면 true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겁니다. 뭐 잘못됐어요? 제 오타가 안 보이는데. 인수가 부족하군요. 죄송합니다. 어제보다는 컨디션이 낫긴 한데 또 오늘도 또 빠뜨려 볼 건데 죄송합니다. 칼럼 인덱스 넘버 결과값 표시할 열번호 틀렸다고 신호를 줬는데도 지금 못 찾았습니다. 자, 두 번째 열이다. 요일열이다. 콤마 비교시 일치 의무 원본에 있는 값을 다 찾을 수 있으면 그냥 폴스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뭐 실제적으로 폴스 쓰든 지금 이 문제의 사항은 폴스 쓰든 툴 쓰든 상관은 없습니다. 제장 이제 아마 2개 남았을 겁니다.
찾기 참조 1로 가겠습니다. 찾기 참조 1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인덱스 매치 열심히 공부하고 오셨죠? 복습하고 오셨죠? 자, 그래서 어제 안 하고 조금 뜸을 들인 건데, 자, 시트명 찾기 참조 1 교재 99페이지 표 3. 거기는 저 문제 제가 안 읽을게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일 해야 되는지. 읽어보셨어요? 아마 판매 총액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판매 총액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마 판매 문제에서 판매량 뭐 왼쪽에 있는 값을 가져오면 되니까 상대 차지로 크게 무리는 없고요. 자, 곱하기. 그다음 할인가를 가져와야 되잖아. 정해져 있는 값이면 세일 주소 하나 클릭하면 되죠. 예? 참조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가져올 수도 있고 이 녀석을 가져올 수도 있고 이 녀석을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 할인 가격이니까 할인가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때마다 틀리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자, 문제는 뭐 판매량을 가져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할인가를 가져오는 게 문제니까 할인가부터 먼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예? 자, 그러면 할인가를 가져오려면 자, 주어진 함수가 인덱스 매치입니다. 뭐 수평으로 비교, 수직으로 비교 아닙니다. 인덱스라는 입장이니까 가격이라는 자 시각을 이렇게 바라다 볼게요. 여기에 판매가도 가격이고 할인가도 가격이잖아요. 그럼 가격의 종류라는 시각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이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 그러니까 이것도 복습해 보시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면 그걸 가져와서 물어보세요.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요거 일단 이렇게 접근할 겁니다. 자료의 성격이 같은 범위 내에서 라는 의미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게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해보시고 가져오세요. 자, 그러면 자동 채우기 아래쪽 한번. 자, 그러면 지금은 기준표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입장이니까 인덱스 함수 통해서 가져온다. 인덱스. 행과 열의 위치를 알 때 데이터를 표시해 주세요. 자, 첫 번째 인수 array. 찾을 데이터의 범위, 자료의 성격이 같은 가격 범위. 저는 이렇게 생각을 내린 겁니다. 그 다음 자동 치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보니까 이 범위는 기준표 똑같아야 되겠죠. V두급이나 H두급이나 어찌됐든 간에 기준표는 같아야죠. 어느 누구든. 자, 절대 참조 F4분까지 조정 콤마. 수업 시간에도 잘 따라오세요. 제가 여러분들 뭐 끝나고 나면 수업 끝나고 나면 뭐 솔직히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자꾸 시간이 지나니까 결석자도 생기고 해서 불안합니다. 솔직히 다 합격을 동시에 다 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 다음 행번호 똑같은 날 똑같이 다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원하는 계획된 날짜에. 자,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 생각 말고. 자, 로우 넘버 행번호. 자, 행은 여기 요 행에 있는 값을 가져와야 되죠. 그러면 할인가라고 하는 가격은 가격 종류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판매가 할인가라는 가격 종류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할인가는 몇 번째 있죠? 두 번째 있는 거잖아요. 에? 그러면 위치 자 데이터 할인가라는 데이터를 알 때 위치 값을 표시해 주세요. 무슨 함수? 매치 위치를 하죠. 그럼 매치 행 번호는 할인가가 몇 번째입니까? 라고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하겠다고요. 그러면 찾는 값 할인가 직접 입력 콤마 찾을 데이터의 범위 가격 종류 범위
그리고 절대 참조. 뭐 요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자, 절대 참조. 그다음 문자 비교죠. 제로. 가로 닫고. 자, 여기까지는 그나마 해볼 만하죠. 자, 그다음 열 번호는 어떻게 되죠? 여기를 가져올 수도 있고 여기를 가져올 수도 있고 여기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할인가는 항상 정해져 있었고 요 위치라는 거. 근데 열 번호는 여기 있는 값을 가져야지. 그럼 여기 있는 위치가 1열, 2열, 3열, 1, 2, 3이란 값이 필요한데 그 1, 2, 3이란 값을 우리가 여기 1, 2, 3이란 값이 나타나기를 원한다고요, 지금. 그럼 모르는 값입니다. 아까처럼 변수 개념. 그러면 모르는 값은 뭐 어떻게 해서 찾는다고요? 알고 있는 값을 통해서 찾는다 그랬거든. 그럼 알고 있는 그 표현이 좀 쉽지는 않은 표현이긴 한데 알고 있다라는 게 도대체 뭘 알고 있냐고요? 자, 열 번호 인덱스 함수의 열 번호는 1, 2, 3 그때그때마다 바뀝니다. 변수 개념이라고 일단 수학적인 용어를 필리자면. 그러면 이 녀석은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MK101이 몇 번째 있습니까? MK101이 NK101이 첫 번째 있습니다. NK102이 두 번째 있습니다. NK103이 세 번째 있습니다. 어리 코드 범위 내에서. 자, 보세요. 원본에서 내가 이걸 어리 코드를 들고 올 거 아니에요. 들고 오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금 1이라고 대답하겠죠. 첫 번째 있다라고. 그럼 102를 들고 오면 두 번째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겠죠. 103을 들고 와서 물어보면 세 번째 있으면 대답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열번호 1, 2, 3이라는 녀석은 에?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알고 있는 정보, 어류 코드의 위치값은 이미 알고 있죠. 이 식을 작성하기 전에 이미. 그러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어류 코드의 위치값을 도움을 받아서 위치값 무슨 함수? 매치. 누구 밸류 어류 코드 상대 참조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코마 찾을 데이터 범위 이건 기준표에 있는 이 부분 그 어류 코드 범위 이건 그때그때나 달라요가 아니고 항상 일정하다. 절대 참조 콤마 비교시 일치 유무 문자 비교니까 제로 크말 리급에는 제로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자 인덱스 매치 함수 가로 닫고 인덱스 함수 가로 닫고 그리고 엔터 하면요. 자, 이 시각은 이렇게 이제 접근한 시각은 이겁니다. 제가 지금 색깔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자료의 성격이 같은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한 거거든요. 그러면 방금 이제 할인가 계산은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직접 입력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자 잠깐만요. 자 다른 생각을 하나 잠깐만 해봅시다. 이 가격이라는 범위 내에 요 녀석은 몇 열이죠? 2행 1열이죠. 네? 2행 1열. 우리가 필요한 가격은 요거잖아요. 가격 값은 요거잖아요. 그러면 25,500이 2행 1열이죠. 그럼 여기가 2행 2열이죠. 자료의 성격 같은 범위 내에서 요 범위 내에서 그럼 요건 2행 3열이죠. 자 이렇게 판단했을 때 자 그럼 일단은 지금 방금 작성하신 시간 어찌됐든 제대로 된 할인가 가격을 가져온 거 맞죠? 응? 이렇게 이렇게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요 부분 요건 그러면 항상 이렇게 찾아야 돼요. 항상 이 값은 지금 현재 상황을 판단했을 때 이 값은 이행이잖아요. 정해져 있네요. 어느 위치에 가더라도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항상 값은 얼마라고 2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정해져 있는 상수값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매치함수를 써서 이렇게 찾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실제.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이렇게 식을 적어도 되고 그냥 이 값이 2라는 걸 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2라고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2라고 적어도. 엔터 치면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런 시각에서 이제 접근을 한 거고요. 이제 이게 요게 끝이 아니고 요거 앞 이제 그러면 이제 할인가 가져왔으니까 요 할인가 앞에다가 판매량 상대 참조 곱하기 할인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게 생각에 따라 조금 시계 형태가 뭐 이런 식의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뭐 이렇게 작성을 했다 틀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작성했다 이것도 틀린 것도 아닙니다. 왜? 문제의 내용이 충족 다 한 거잖아요. 인덱스 매치 함수 쓰라면서요. 다 사용했는데요, 둘 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그 기출 문제를 푸시다 보면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이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 이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되도록이면 시험은 두 개 이상의 값이 나오는 걸 채점할 때 귀찮기 때문에 잘 안 내려고 합니다. 원래. 그리고 원래 값이 그 식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 크게 고민 안 합니다. 솔직히 출제 기간에서. 답 체크하다 보니까 이것도 정답이 될 수 있겠네라고 판단을 하고 그걸 정답을 정하고 복수 정답을 처리해 주는 겁니다. 실제. 그런 경우도 좀 많습니다. 필기도 마찬가지, 실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필기 채점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한 2주, 뭐 적게는 2주, 많게는 한 3주 정도 걸리는 이유가 한 번 채점을 하고요. 그다음 전체를 그 수동으로 또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돌려서 채점을 하고 그다음에 수동으로 한 번 더 채점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통계 1. 잠깐만요. 맞나요? 맞습니다. 통계 1시트로 가겠습니다. 통계 1시트. 교재 91페이지 표 3. 거기도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 하나 한번 풀어보실래요? 한 3분 드릴게요. 뭐 중첩함수 아니기 때문에.
자, 앞에 옵니다. 어려워요. 아마 뭐 크게 무리 없이 자 앞에 옵니다. 그거 지금 쳐다보고 있다고 문제 안 풀립니다. 이거 설명 드려야 됩니다. 이건 100%. 왜 이게 맨 마지막 문제를 왜 돌려놨겠어요? 쉬운 문제일 것 같아서 돌려놨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간을 뭐 하루 종일 들여도 이거 안 될 수, 이게 풀 수 있을 물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원래. 원래 기본인데 우리가 기본을 자꾸 놓쳐서 그래요. 기본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서 그런 건데. 자, 일단 조건 파악하셨죠? 상여금이 1,150만 초가 설명 들으세요. 안 들으면 모르는데 이것도 한 3년 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근데 그게 3년 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그때는 3번 봤으니까 1년에 3번 시험을 봤는데 연속 2번 나왔습니다. 이게 문제가 거의 똑같습니다. 데이터만 틀리고 문제 똑같았다고요. 자, 상여금 150만 초과. 그 다음 기본급, 전체 기본급수의 평균. 평균 계산 안 되니까 함수 써야 되겠네요. 뭐 그 정도 생각은 하셨겠죠. 그러면 조건이 2개니까 2개 이상의 조건은 매야 된다고요? 엔드인지 오아인지 판단하셔야 되고. 엔드입니까 오아입니까? 문제에 이면서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러니까 엔드 조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인원수 개수를 계산했다. 당연히 카운트 if 쓰란 함수까지는 이해를 하셨을 거고 여기 평균 써야 되고. 그러면 아마 이렇게 적었겠죠. 카운트 if 쓰 순서대로 흘러가면 상여금 범위 콤마 쌍따옴표 되고 초과 150만 쌍따옴표 묶어야 되고 콤마 두 번째 조건 기본급 범위 콤마 평균 이상 쌍따옴표 되고 이상 그리고 평균값 암산해서 적을 수 없으니 에버리지 가로 열고 기본급 평 그리고 가로 닫고 쌍따옴표 3 인덱스 카운트 이프스 함수에 가로 닫고 엔터. 맞아요. 기본급수의 평균이 얼마쯤 되냐면 자 실제 그러면 자 보세요. 상여금이 1,500초가 1,500초가 150만 초가 그럼 여기 초과니까 여기까지. 자 그다음 기본급시 288 187호 288 288 이렇게. 그러면 두 개를 동시에 다 만족한다? 몇 개 보입니까? 3개. 에? 그럼 여기에 결과값이 3이 나와야 되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F2번 키 수정 상태 갈게요. 그리고 요 자리에 그러면 뭐냐면 저 에버리지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못 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유추해 보건데. 그러면 이 자리에 에버리지 대신에 우리가 암산을 했다고 가정을 하죠. 그럼 2881 8 7호. 자, 우리가 지금까지 저기다 숫자를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에버리지라는 게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상이라는 걸 사실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에버리지가 만약에 숫자로 바뀌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적으면 이거는 우리가 사용했던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먹힐 거라고요, 지금. 엔터 치면 이렇게. 자, 그러면 근데 이렇게 암산해서 문제를 풀면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면 문제에서 에버리지 함수 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지웁시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은. 자, 일단 적어보세요. 크다. 커 나갔다. 그 다음 평균값. 자, 에버리지는 변수. 자, 수학 용어를 좀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변수, 상수라는 용어를 쓰고 계속 왔는데 에버리지라는 이 녀석은 변수입니까? 상수입니까? 함수의 결과값은 변수입니까? 상수입니까? 잠깐만, 투데이가 무슨 함수죠? 투데이가 무슨 함수냐고요?
대답 안 나오군요. 시험 신청할 때가 안 됐군요, 아직. 오늘 날짜를 표시해 함수라고 그랬죠. 그러면 today 함수의 결과값은 상수입니까, 변수입니까? 오늘은 7월 19일, 내일 물어보면 7월 20일, 그 다음날 물어보면. 그래서 그러면 결과값에 대한 그 데이터는 변수입니까, 상수입니까? 날이 바뀔 때마다 값이 바뀌네요. 변수. 상수는 오늘 7월 19일이라고 대답했으면 내일도 7월 19일, 모레도 19일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게 상수라니까요. 조카들을 데리고 물어보세요. 예?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조카들 있으면 물어보세요. 상수가 뭔지, 변수가 뭔지. 저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이런 용어를 꺼내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엑셀 책에 수학적인 어떤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수학적인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 책은 안 팔립니다. 아예 안 팔립니다. 안 그래도 안 팔리는데 어려워서. 그래서 수학 용어를 잘 안 꺼내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설명해 드리면 그런 이야기, 근본적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수와 변수나 이야기는 이제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 에버리지는 상수입니까, 변수입니까? 변수죠. 왜? 원본 값에 영향을 받잖아요. 이해됐어요? 원본값 기본급수라고 하는 여기에 영향을 받죠. 누가 쫓아와서 엔터 딱 치는 그 순간에는 정해지겠지만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는 저건 변수입니다. 왜냐고요? 자, 누가 쫓아와서 기본급수 바뀌었답니다. 그럼 기본급수 값을 바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값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평균값 바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는 현 시점만 딱 이 시점만 바라보니까 그런 건데 이게 전후를 살펴보면 이전에 이 값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기본값이. 예? 그리고 이후에 기본값이 또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원히 평균값이 288, 1875라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상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저 함수라는 거. 그냥 우리가 배웠던 함수라는 녀석은 다 변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함수. 왜? 원본 값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변수 개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가면 여기가 방금처럼 아니 하지 마세요. 288 1875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이건 상수입니까, 변수입니까? 이건 저 기본급수에 있는 저 데이터와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네? 내일도 28일이면 288, 175고 뭐 내가 지금 기본급 값을 바꾼다고 해서 저기 288, 185가 바뀌냐고요? 안 바뀌잖아요. 저런 걸 상수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저 자리에 상수값인 숫자, 상수 숫자를 이렇게 입력을 해놓으면 계산이 되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이 녀석이 정해져 있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이제 도입이 되냐면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M% 연산자라는 게 도입이 됩니다. 이미 M% 연산자 알고 계신데 데이터 연결? 아니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건 절반밖에 알고 계시지 못한 겁니다. 그거. 이제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녀석이 근본적인 기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변수와 상수를 분리하거나 변수와 변수를 분리하는데 자 방금 이건 제가 그러면 이건 변수라고 그랬죠. 그러면 크거나 같다는 상수입니까 변수입니까?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러니까 상수 개념이겠죠. 상수와 변수는 절대 나란히 쓸 수가 없죠. 즉 변수는 항상 무조건 독립입니다. 같이 다른 녀석과 붙여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M% 연산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변수가 영원히 값을 모른 채 남아있으면 최종적으로 우리는 결과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맞아요? 자, 이 시점에 엔터를 딱 쳤을 때 변수값이 결정이 안 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값을 읽어낼 수 있을까요? 그 어떤 값도 읽어낼 수가 없겠죠. 왜? 계산을 안 해줄 거니까 엑셀이. 그러면 엔터를 딱 치는 시점에는 변수는 무조건 어느 특정 시점에는 무조건 값을 도출해 줘야 된다고. 그 값이 결정이 나버리겠죠. 그러면 이제 변수의 형태 개념에서 상수의 형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288, 187호로 이렇게. 그럼 바뀌면 두 데이터를 연결시켜준다라는 기능을 가진 게 뭐라고요? 그게 M% 연산. 그러니까 M% 연산자는 원래 변수를 연결시키는 게 아니고요. 상수와 상수를 연결시키는 개념입니다. 그게 이제 어려운 M%에 이제 깊이 있는 내용이고요. 우리는 그냥 데이터 연결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요? 뭐 과감하게 틀리면 되죠. 뭐. 시험이니까
100점 중에 잠깐만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데 오늘 이걸 시험장에 갈 때 이거 기억을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크만 해두시고 필기 시험에다 간혹 이런 형태의 식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만 봐주시고 이거 체크해 두셨다가 시험장에 가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가시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자주 하신 분들이라면 별게 아닐 수 있는데 이런 입장이 아닌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럽다고. 이게 N%의 기본적인 이야기라니까요. 원래. 근데 그걸 우리가 안 하고 잘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걸 꺼내는 순간 저는 아마 이 강의장에 몇 분 안 남아 계실 겁니다. 수학 이야기를 하면. 그 어쩔 수 없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끄집어낼 수밖에 없고 이런 이야기를 안 하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죠. 자, 특징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 평균값 에버리지나 함수에서 288, 187로 바뀌었죠. 그럼 상수인 두 데이터를 연결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게 앰프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만 더 설명을 하고 가면 앞에서 A1 셀에 아마 박달이라는 셀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또 다른 셀에 나무라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었죠. 그럼 이 두 데이터를 한 것에 나타내기 위해서 이걸 A1 M% 유산자 A2 이렇게 적으면 기억나세요? 그럼 이거 상수입니까 변수입니까? 상수라고요? 왜 상수입니까? 여기에 있는 값이 바뀔 수도 있는. 저 지금 밑에가 이 설명했는데요. 상수 변수. 상수는 어떤 영향을 미치더라도 값이 바뀌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 녀석은 나중에 쫓아서 이 박달에는 소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또 박달을 또 바꿔달라. 그럼 이 녀석은 그러니까 셀에 있는 값은 정해져 있는 값이 아니라고. 여기에 영향을 받는 이것들은 또 변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그때만 바뀔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제 값을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 박달이라는 값을 가져왔겠죠. 여기 또 나무라는 값을 그럼 이건 이제 뭘로 결정이 난 겁니까? 가져오는 순간. 상수로 결정이 난 거잖아요. 그 두 데이터를 뭐 연결시켜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의 대부분은 거의 대부분은 변수예요. 어려운 이야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고요. 더 이상 비담아 듣지 마시고. 저도 이런 이야기 안 해도 부담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나머지 형태적 이야기. 그래서 여기가 문자 형태의 상수 개념이기 때문에 쌍따옴표 묶어서 처리. 그리고 변수는 분리만 원래 시켜주는 겁니다. 아무 처리 없이.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3이라는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원래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저는 연산자에 대한 저는 근본적인 이야기를 크게 안 하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면 끝이 아니죠. 명자 붙이랬죠. M% 연산자. 이제 제 이야기가 또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자, 보세요. 요건 변수입니까? 상수입니까? 이건 변수입니까? 상수입니까? 이것도 저기 기본급수나 상위급이 바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과 3이라는 게 2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낭책을 원본값으로 바꾸면. 그 변수죠. 변수는 분리돼야 된다니까요. N%였었죠. 그럼 정해져 있는 값 뭡니까? 이 명자는 영원히 안 변하겠죠. 그럼 쌍따옴 문자 데이터니까 쌍따옴 원래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원래. 그런 이야기를 안 꺼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이 문제 때문에 꺼낸 거고요. 그냥 데이터 연결해도 충분히 문제는 풀 수 있거든요. 기본적인 문제다. 그러면 뭐 나이가 좀 길어졌고 뭐